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인슐린 때문에 살찐다는 이야기 진짜일까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나오는 인슐린이 비만의 주범이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최근에 올린 저탄고지 영상에서도 아주 뜨거운 토론이 오고 갔었는데요. 오늘 이 탄수화물 인슐린 가설이 과학적으로 정말 맞는 건지 마이크 이즈라텔 박사의 관점에서 최신 연구와 함께 한번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좀 의외의 답을 보여주거든요. 닭가슴살을 먹어도 인슐린이 나오는데 왜 살이 안 찌는지 그 숨겨진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탄수화물 인슐린 비만 가설, 그 CIM의 핵심은 비만의 원인을 칼로리 그 자체보다는 탄수화물 섭취 후에 나오는 그 인슐린 작용에서 찾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이 우리 몸의 에너지, 특히 지방을 세포 안에 가둬버린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렇게 에너지가 세포 안에 갇히게 되면 다른 세포들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더 배고픔을 느끼거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게 결국 살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설명이 아주 명쾌해 보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복잡한 비만 문제를 이 인슐린 하나로 딱 설명하니까요. 특히 다이어트 실패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내 의지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 때문이었구나, 이런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도 있었고요. 기존의 에너지 균형 모델, 즉 단순히 먹는 칼로리와 쓰는 칼로리 차이로 비만을 설명하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이죠. 그렇다면 이 가설이 정말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CIM 가설이 말하는 이론적인 주장, 그리고 실제 과학적인 증거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가설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랑 실제로 증명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는 대사병동 연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연구 참가자들이 실험실 같은 아주 통제된 환경에서 지내면서 먹는 음식, 에너지 소비량, 이걸 전부 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연구거든요. 외부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메타 분석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미 발표된 여러 개별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통계적으로 통합 분석하는 방법이라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은 가설이 어떤 예측을 하면 그 예측이 실제 실험 결과랑 맞아야지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CIM 가설의 가장 중요한 예측 중 하나는 만약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같으면 저탄수화물 식단이 고탄수화물 식단보다 체지방을 더 많이 줄일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니까 지방이 덜 쌓일 거라는 논리인데요. 인슐린 자체가 지방 생성을 돕고 지방 분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건 생리학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예측과 현실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사병동 연구들에서 칼로리 섭취량과 단백질 섭취량을 똑같이 통제한 상태로 탄수화물 섭취 비율만 다르게 한 식단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체지방 감소량에 있어서는 두 식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CIM의 핵심 예측이 실제 데이터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인슐린이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 칼로리와 상관없이 저탄수화물 식단이 무조건 우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생리학적 환원주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비만이라는 현상을 인슐린이라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만 다 설명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인슐린이라는 특정 메커니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 섭취, 소비의 전체적인 균형,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인슐린 외에 다른 수많은 호르몬, 신진대사 과정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간과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과 또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최종 결과,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한 최종 결과 데이터로 반드시 나타나는지, 요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나오는 최종 결과 데이터예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인슐린 비만 가설, 즉 CIM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왜 많은 사람에게 어필됐는지, 그리고 이 가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핵심은 탄수화물 섭취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지방 축적을 유발하고 이것이 비만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인슐린의 개별적인 생리작용은 사실인데 칼로리가 같을 때 저탄수화물 식단이 체지방 감량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CIM의 핵심 예측은 잘 통제된 연구 결과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생리학적 환원주의의 한계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이게 살을 찌게 만든다는 주장, 이른바 탄수화물 인슐린 비만 가설이 이론적으로 과연 타당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가설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살찐다가 아니라 살이 찌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배고프게 만든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가설의 중심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보는 거죠. 과정을 좀 쉽게 풀어보면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서 혈당이 확 오르잖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특히 지방세포한테는 더 강력하게 명령을 내린다고 봐요.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 얼른 지방으로 만들어 저장하고 원래 있던 지방은 절대 내보내지 마.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지방세포에만 갇히고 정작 뇌 그리고 근육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다른 곳들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걸 내부 기아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더 먹어라 뭐 이런 신호를 보내고 또 에너지를 아끼려고 기초대사량, 즉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 양을 줄여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더 먹게 되고 몸은 에너지를 덜 쓰면서 살이 찐다는 건데요. 비만의 원인을 개인의 의지 문제라기보다는 고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우리 몸의 호르몬 반응 탓으로 돌리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허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허점은요, 우리 몸의 체지방이 순수하게 늘어나려면 반드시 칼로리 잉여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아야 저축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인슐린은 들어온 에너지를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이지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물리법칙,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거예요. 체지방이 늘려면 무조건 에너지가 남아야 돼요. 그럼 만약 그 칼로리를 적게 먹거나 딱 맞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인슐린이 나와도 새로 들어온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쌓아두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잠깐 저장해 두는 걸 먼저 해요. 지방 저장은 사실 에너지가 남아돌 때를 대비한 저장 시스템인데 이 가설은 인슐린이라는 스위치 역할만 너무 강조하고 그 스위치가 작동하기 위한 그 필수 전력원, 즉 칼로리 잉여를 부차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허점은 우리가 먹는 식이지방이 체지방으로 훨씬 더 쉽게 저장된다는 사실을 거의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저장되는 경로가 훨씬 직접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 지방은 소화 흡수된 다음에 킬로미크론이라는 작은 입자로 포장돼서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요. 바로 림프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다가 지방세포 근처에서 특수한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바로 지방세포로 쏙 들어가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 인슐린 수치가 막 급격하게 높아져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아주 효율적인 저장 경로입니다. 먹은 지방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요. 섭취한 지방 칼로리의 한 2에서 3%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남아서 이걸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하려면 화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서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요. 섭취한 탄수화물 칼로리 한 25%에서 30% 정도가 소모됩니다. 거의 뭐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온 지방을 바로 저장하는 게 훨씬 경제적인 거죠. 근데 이 탄수화물 인슐린 가설은 이 훨씬 쉽고 효율적인 식이지방 저장 경로는 좀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경로만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때문에 탄수화물만 비만의 주범처럼 보이게 되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인슐린을 비만의 유일한 원인이다 혹은 뭐 가장 중요한 주범이다 이렇게 지목하는 건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했듯이 체지방 축적의 필수 조건인 칼로리 잉여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한다는 점, 둘째는 훨씬 효율적인 그 식이지방 저장 경로를 간과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인슐린 외에도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데는 글루카곤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호르몬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또 몸 전체의 항상성 시스템이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너무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탄수화물 인슐린 가설은 비만의 뭐 어떤 한 측면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 실제 우리 몸의 복잡한 대사 과정을 다 설명하기엔 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IM, 즉 인슐린 비만 가설의 이론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상당히 그럴듯한 이론이죠. 이번에는 이 이론이 과연 현실, 그러니까 실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는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실제 데이터로 검증이 안 되면 의미가 퇴색되니까요. 특히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 연구 결과들이 중요합니다. CIM의 핵심 예측은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량이 같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이 인슐린을 낮춰서 체지방을 더 많이 줄일 거라는 거잖아요. 이걸 직접 확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대사병동 연구인데요. 참가자들의 식사나 활동량을 연구시설 안에서 전부 관리하는 아주 철저한 방식입니다. 이 분야에서 케빈홀 박사팀이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이 연구팀은 칼로리랑 단백질은 똑같이 주고 탄수화물 비율만 이제 케톤 생성 식단 수준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낮춘 식단을 제공했어요. CIM의 예측대로라면 체지방이 더 잘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좀 의외였습니다. CIM 예측과는 좀 다르게 저탄수화물 식단 기간 동안에 체지방 감소 속도가 오히려 약간 느려졌어요. 에너지 소비,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량 자체는 약간 늘긴 했는데 그게 체지방 감소를 눈에 띄게 빠르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 연구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비슷한 연구 32개를 모아서 메타 분석, 즉 통계적으로 합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칼로리가 같다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나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이나 체지방 감소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데이터를 아주 자세히 보면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 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약간이지만 지방 감소량이 더 큰 경향까지 보였습니다. 1년 이상 진행된 대규모 장기 연구에서도 결론은 같았어요. 결국 칼로리가 같다면 탄수화물 비율 자체가 체지방 감량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아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CIM이 인슐린 역할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다른 호르몬, 특히 글루카곤입니다. 우리 몸에는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면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춥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은 늘고 글루카곤은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좀 달라요. 단백질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같이 증가시킵니다. 만약 단백질 섭취 시에 인슐린만 확 늘어나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글루카곤이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같이 나와서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식품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꽤 올라가는데도 바로 살이 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슐린 하나만으로 음식의 모든 효과를 설명하려는 건 실제 우리 몸의 복잡한 작용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혈당 지수, GI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CIM에서는 GI가 높은 음식이 인슐린을 확 높여서 살을 찌게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거 먹으면 살쪄 하는 음식들, 예를 들어 피자,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이런 것들, 의외로 이런 음식들의 혈당 지수가 그렇게는 높지 않습니다. 낮거나 중간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 음식들의 지방이나 단백질 함량이 꽤 높기 때문인데요. 이 지방과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낮춰줘서 혈당이 생각보다 천천히 오르는 거죠. CIM 이론은 고-GI 음식이 문제라고 지목을 하는데 실제로는 GI가 낮거나 중간이면서 칼로리는 엄청 높은 음식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결국 혈당 지수나 인슐린 반응 그 자체보다는 음식 자체의 칼로리 밀도, 그리고 참기 힘든 맛 같은 요인들이 과식을 유발하는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3가지 현실적인 증거들을 살펴봤는데요. 첫째, 칼로리를 똑같이 맞춘 연구들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체지방 감소에 더 유리하다, 이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둘째, 우리 몸에는 인슐린만 있는 게 아니라
글루카곤이라는 중요한 조절 호르몬이 있고, 특히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 둘의 상호작용을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실제 살찌기 쉬운 고칼로리 음식 중 상당수는 의외로 혈당 지수가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슐린 급증만이 비만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죠. 칼로리랑 단백질을 똑같이 맞춰도 탄수화물 비율 자체는 체지방 감소에 큰 영향을 못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봤는데요. 그래서 인슐린이나 탄수화물이 주범이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원인이 뭘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인슐린 가설 말고 요즘 비만 증가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으로 쾌락적 보상 가설 혹은 음식 보상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현대 어떤 음식들, 특히 가공식품들이 우리 뇌를 해킹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뇌를 해킹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탕, 지방, 소금 이런 것들이 아주 최적의 비율로 조합돼서 뇌의 보상회로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자극하는 거죠. 바로 그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뇌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그 즉각적인 좋아함, 그거랑 이제 그 음식을 계속 갈망하게 만드는 원함을 좀 구분하거든요. 좋아함과 원함은 다른 개념인데요. 도파민은 특히 그 원함, 즉 갈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나오고 뇌는 이걸 아주 강력한 보상으로 딱 학습을 해버려요. 이 학습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 음식을 보기만 해도, 심지어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 막 나와서 엄청난 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원함 신호가 너무 세서 우리가 배부르다는 신호, 예를 들어 렙틴 같은 그런 포만감 신호나 몸이 알아서 에너지 균형을 맞추려는 시스템을 그냥 억눌러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그냥 그 쾌락적인 동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그 기존의 에너지 균형 모델, 즉 먹는 칼로리랑 쓰는 칼로리 차이가 중요하다, 요것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모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거죠. 에너지 균형 모델이 체중 변화의 결과를 설명한다면 이 쾌락적 보상 가설은 왜 우리가 그 균형을 깨트릴 정도로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더해주는 셈입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뇌에 미치는 영향, 즉 원하게 만드는 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찐 감자랑 여러 맛과 식감이 더해진 감자칩, 요거는 뇌를 자극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감자칩처럼 지방, 소금, 바삭한 식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간 음식들, 소위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뇌 보상 시스템을 훨씬 강하게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이요.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도록 설계된 거죠. 그래서 진짜 범인을 찾을 때 이 특정 영양소 하나만 딱 찍어서 말하기보다는 과식을 유도하는 이런 맛있고 칼로리 높은 음식 자체, 그리고 또 이걸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슐린 그리고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비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도 있고 생활 습관, 심리적인 것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복잡한 것보다는 인슐린 아니면 탄수화물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단순하고 명확한 적을 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좀 쉬워 보이고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되겠네 하는 식으로 뭔가 명쾌한 해결책이 딱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일종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다이어트 문화가 있습니다. 음식을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렇게 딱 나누는 흑백 논리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탄수화물은 나쁜 음식 이런 식으로요. 다이어트 실패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잘 안 되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그거 당신 의지 문제가 아니고 호르몬 때문이에요. 또는 특정 음식 때문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실패의 책임을 좀 덜어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주니까 죄책감을 좀 덜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특정 식단이나 관련 상품 판매에는 또 아주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산업은 때로는 이제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이익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탄수화물 인슐린 가설이 이제 실제 과학적 증거 이상으로 강하게 믿어지는 경향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체중 관리를 위해서 집중해야 할 건 뭘까요?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 증거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결국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총 에너지 균형입니다. 먹는 칼로리 그리고 쓰는 칼로리의 관계. 그 관계가 체중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특정 영양소 하나를 악마처럼 만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먹는지 총 칼로리 섭취량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막 굶으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내가 뭘 얼마나 먹는지 좀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같은 걸 충분히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초가공식품 섭취를 의식적으로 좀 줄이는 것도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아무래도 과식을 유발하기 쉬우니까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꾸준히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중요해요. 혹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효과를 본 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만약 그런 식단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셨다면 그 주된 이유는 인슐린 조절 효과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빵, 과자, 면 이런 종류의 초가공 탄수화물 식품들 섭취가 확 줄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전체적으로 먹는 칼로리 양이 줄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칼로리 섭취가 감소한 거죠. 결국 그것도 총 칼로리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비만의 진짜 원동력은 인슐린이라는 특정 호르몬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뇌를 자극해서 과식을 유발하는 그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들, 특히 초가공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칼로리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상태, 즉 지속적인 칼로리 잉여 상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 가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데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나 다이어트 산업 같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있었고요. 결국 핵심은 특정 영양소 하나를 탓하기보다는 총 에너지 균형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섬유질을 충분히 먹고 초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즉 생활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비만과 체중 관리의 기본 원칙은 결국 총 에너지 균형입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